신급 강태공의 귀환. 25편. 조구 상점의 인연. 만물상회는 항구의 가장 후미지고 낡은 구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목조 건물. 간판에는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만물낚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가게 내부는 예상대로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다. 밖에서 보기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는 온갖 종류의 낚시 장비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자 이곳이 평범한 가게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다. 진열된 낚싯줄 중에는 은은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있었고 한쪽 벽에 걸린 작살의 끝은 괴물의 이빨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곳은 각성한 낚시꾼들을 위한 비밀 상점이었다. 손님. 카운터 안쪽에서 무심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의 주인은 앳된 얼굴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복잡한 기계 부품처럼 보이는 것을 닦고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유난히 깊고 총명해 보였다. 배를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민준의 말에 여자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여긴 배를 빌려주는 곳이 아닌데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차가운 거절.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고 카운터에 다가섰다. 강철 아귀를 잡으러 가려 합니다. 그 말에 여자의 닿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민준을 제대로 쳐다보았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평가의 빛이 담겨 있었다. 2급 낚시꾼이 혼자서 목숨이 여러 개인가 보죠. 그녀는 그의 등급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래서 배가 필요합니다. 물론 대가는 확실하게 지불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부서질 게 뻔한 배를 빌려줄 바보는 없어요. 돌아가세요. 여자는 다시 부품을 닦는 일에 몰두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거부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였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다. 그럼 이 낚싯줄이라도 사가겠습니다. 그는 진열대에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낚싯줄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여자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려 했다. 그녀의 시선이 민준이 어깨에 메고 있던 낚싯대 가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계산을 위해 잠시 내려놓은 흑철의 만어조종의 손잡이 끝부분을 스쳐 지나갔다. 순간 여자의 눈빛이 변했다. 무심하던 눈동자의 강렬한 호기심과 놀라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잠깐만요. 그 낚싯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장인 특유의 흥분과 열정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잠시 경계했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잠시 고민하다 낚싯대를 꺼내 보여주었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흑철의 만어조종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손으로 낚싯대의 몸체를 쓸어보고 무게 중심을 확인하고 심지어 코를 대고 재료의 냄새까지 맡았다. 그녀의 눈은 엑스레이처럼 낚싯대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런 재질은 처음 봐. 살아있는 금속 같아. 내부에 흐르는 만화의 흐름도 완벽하고 대체 어떤 장인이 이런 물건을.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무뚝뚝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눈앞의 작품에 완전히 매료된 장인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이름이 유나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낚싯대를 조심스럽게 돌려주었다. 당신 같은 2급 낚시꾼이 어떻게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네요. 당신 보통 내기가 아니군요. 유나는 민준을 완전히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강철 아귀. 저도 그놈에게 관심이 좀 있었어요. 놈의 신체 일부는 아주 희귀하고 강력한 장비를 만드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녀의 눈이 빛났다. 제가 배를 내어드리죠. 제 작업실에 강화 처리한 소형 고속정이 한 척 있어요. 그걸 타고 가면 놈의 공격을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민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유나는 카운터 너머로 손을 내밀었다. 강철 아귀를 잡으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재료에 대한 우선 선택권은 제가 가집니다. 당신은 협회에 제출할 증거물과 위례 보수를 챙기고요. 어때요? 그것은 민준에게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가 내민 손을 망설임 없이 맞잡았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차가운 금속 부품을 만져서인지 그녀의 손은 의외로 차가웠다. 하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악력은 웬만한 남자보다 강했다. 강철 아귀를 사냥하기 위한 최고의 파트너. 민준은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완벽한 인연을 만난 것이다. 26편. 파트너 유나. 유나와의 동업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다. 가게 문에 임시 휴업팻말을 걸어 잠근 그녀는 민준을 가게 뒤편의 거대한 창고로 안내했다. 창고 안은 온갖 기계 부품과 특수한 금속들, 그리고 정체 모를 괴어들의 박제들로 가득한 그녀만의 왕국이었다. 창고 중앙에는 방수포로 덮인 날렵한 형태의 물체가 놓여 있었다. 유나가 방수포를 걷어내자 칠흑같이 검은색으로 도색된 소형 고속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적인 고속정과는 다르게 선체 곳곳이 두꺼운 금속판으로 보강되어 있었고 선수에는 날카로운 충각까지 달려 있었다. 제 전용 작업선 겸 낚싯배인 블랙맘바예요. 선체는 티타늄 합금과 괴어의 뼈를 섞어 만들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을 겁니다. 유나는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며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단순한 조구 상점 주인이 아니었다. 직접 재료를 구해 장비를 만들고 개조하는 실력파 장인이자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낚시꾼이었다. 민준은 그녀에게 자신이 만든 강철 심장 미끼를 보여주었다. 유나는 미끼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단하네요. 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들었어요. 만화석을 핵으로 삼아 금속성 재료와 유기물을 결합하다니 발상 자체가 뛰어나요. 이 정도면 충분히 놈을 유인하고도 남겠어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한 두 사람은 곧장 출항 준비에 들어갔다. 유나는 배의 엔진을 점검하고 민준은 낚시 장비와 비상용품들을 챙겼다.
혼자서는 막막하기만 했던 강철 아귀 사냥이 든든한 파트너가 생기자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해졌다. 놈은 아마 밤에 활동할 거예요. 해가 지면 바로 출발하죠. 유나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항구의 어둠이 내리자 두 사람은 블랙맘바에 올라탔다. 강력한 엔진이 조용한 포마를 일으키며 검은 고속정은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민주는 어심일기를 사용해 바다를 살폈다. 갯바위의 무법자가 사라진 항구 앞바다는 평온했다. 하지만 갯바위 지대를 벗어나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자 이내 그 거대하고 차가운 악귀가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다. 저쪽이에요. 민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유나가 배를 몰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부들의 배가 주로 공격당했다는 암초 지대에 도착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과 파도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제 시작이죠. 유나가 엔진을 끄고 배를 고정시켰다. 민주는 준비해온 강철 심장 미끼를 꺼내 들었다. 묵직한 미끼를 튼튼한 낚싯줄에 묶고 그는 심호흡을 했다. 이번 낚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실력 있는 파트너가 손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낚싯대가 들려 있었다. 던집니다. 민주는 온 힘을 다해 낚싯대를 휘둘렀다. 강철 심장 미끼는 묵직한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날아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미끼가 물에 들어간 순간 마치 거대한 종을 울린 것처럼 둔중한 만화 파동이 수중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잠시 후 저 멀리 심해에서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거대한 아귀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숨막히는 사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